안녕하세요. 부자과의 저는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재호입니다. 저는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100세 시대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진웅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 부자가 되기 위한 거해.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일단 요즘 어느 때보다 이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100세 시대는 성큼 다가왔지. 노후 준비는 해야 되지. 내 월급은 안 오르지. 투자는 감도 안 잡히지. 그래서 저희가 4편에 걸쳐서 자산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려고 이런 자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 저희가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1편에서 이야기해 볼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누구나 부자를 꿈꾸는 건 당연지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라. 돈을 알고 나를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의 모든 것을 전격 공개합니다. 이거 영상만 봐도 혹하더라고요. 아니, 지피지기만 백전백승이고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렇게 영상 한번 보고 나니까 네. 부자가 확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케이, 좋아.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여러분들 앞에 놓인 노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노트. 키워드가 하나씩 차례대로 공개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짧게 추리해보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들 준비되셨죠? 네.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수빈 씨부터 펼쳐볼까요? 아, 이거를 제 손에 이 첫 번째 카드가 쥐어져 있는데 이걸 공개하기가 싫은 이 제 마음 뭐야? 나만 알고 싶은 거야? 아니야, 얼른 나도 알아, 그 마음. 아, 이거는 근데 이거는 백만장자. 백만장자. 약간 오늘의 주제만 잘 들으면 너희들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백만장자. 그거 아니야, 그거? 로또? 로또? 와, 아니 근데 사실 요즘 이 부자 개념으로 백만장자는 약간 택도 없거든요. 네, 로또 뭐 이런 느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거 아닌가? 어떤 거? 코인? 머리에 지금 아니면 백만장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수표가 100만 장이 있는 거야. 백만 장 있는 자. 단위가. 보도 싶어도 상관없고. 그거는 큰일 나지, 이제. 아니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약간 언어 유희해가지고 100만 장을 재우는 거지. 100만 장을 뭐 저금을 해가지고 불린다거나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백만장자라는 네. 키워드만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할 게 많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소장님?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자산 관리를 하려는 목적 자체가 어쨌든 돈을 많이 모으자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정의가 부자죠. 맞아요. 네, 그럼 이 부자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볼까 하는 겁니다. 누가 부자인지, 그럼 재산이 얼마만큼 부자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부자라는 개념이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 내가 지금 이만큼이 있는 게 나는 행복해.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경제적 자유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다음에 다시 돈에 쫓기기 시작해. 와이프가 너는 경제적 자유를 찾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참 멀었어. 더 일해. 소처럼 저기 캐시카우처럼 일해. 그치, 캐시카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네. 돈을 살 수 없는 수준. 그러니까 내 자산을 추정을 못하는 수준. 그 정도가 좀 부자가 아니고. 이제 구멍 나서 막 소소 새도 모르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돈이 막 이렇게 불어있는 그 경우 그런 있잖아요. 거. 그러니까 네. 그런 게 계속 연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이- 저는 사실 이제 뭐 이런 거 한자 풀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긴 한데 이제 부유할 부자에다가 뭐 놈자자 같은 그런 거 써서 그냥 부유한 자. 부유할 부의 놈자자. 네. 돈 많은 놈. 맞습니다. 맞아요? 부자는 부유한 사람. 근데 그 부유의 기준이 중요한 건데요. 네. 국어사전에 부자를 찾아보면 재물이 많아서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살림. 그렇다면 재물이 얼마나 있어야 살림이 넉넉한 걸까요? 아, 저는 솔직히 네. 약간 그 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돈을 떼돈이 있지 않아도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이거는 부자다. 맞아. 나도 저거랑 비슷한 생각이야. 반박 못 하시죠? 그러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적당히? 마음이 부자다. 멋있어. 네, 그런 줄 알았어. 아니,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인드를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게 랍스터를 먹으러 간다. 랍스터 대신에 새우를 10마리 먹어도 이것도 역시나 뭔가 양과 질이 좀 다른 개념이지만 내가 배부를 수 있고 부유함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느낌. 그렇게 되면 기분도 좋고 그런 거잖아요. 뭐 양이 좀 많아질수록 왠지 부유한 느낌이 조금 들다 보니까 두 분은 마음의 부자신 거예요. 실제로 주머니 부자가 좀 부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음식 같은 거를 먹을 때 이거 되게 맛있겠다 해서 내가 생각한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음식인 것 같아서 시키려고 했다가 배달비가 너무 비싸면 망설이게 되는 그런 거. 맞아. 그러니까 실제 내 주머니가 약간 망설여질 때가 약간 다른 부자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노루패스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맞아. 이 부자 개념이 확실히 좀 나랑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진짜 확실히. 부자란 말은 뭔가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기준이거든요. 기준. 도대체 살림이 어느 정도 넉넉해야 정말 넉넉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부자는 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정말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뭐라고 딱 한마디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약속된 부자의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요. 일단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수빈 씨가 들고 있었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백만장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백만장자란 본인이 가진 총 재산이 100만 달러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거 지금 원화로 한번 환산을 해보시겠어요? 100만? 예, 역시 똑똑해. 벌써? 12억 정도. 와 대박. 100만 장자는 12억이에요? 12억이에요. 100만 달러, 그러니까 100만 장자의 그 수치가 달러일 거예요. 아마 환산하면은 그 환율이 예. 12억인데 부자의 느낌은 아닌 것 같지. 내가 아는 백만장자는 야 매니저 헬기 시동 걸어. 갈 때 약간 두고두고 다 타고 다니고 맞아, 약간 맞아. 그런 그 건데. 부자의 상징이라는 무게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닌 건 맞죠. 네네. 왜 이렇게 체감이 다른가 하면 아는 이름들 많이 나왔다. 있다. 세계 부호 순이요. 포브스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2022년 세계 부호 순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름 웬만하면 다 있죠. 야 일론 머스크. 와 저 형은 도대체 얼마를 번 거야. 감도 안 오네. 그러니까요. 뭐 거의 상위 0.000001%의 부자예요. 그러니까 앞서 보신 그 세계 부호 순위는 백만장자라기보다는 뭐 억만장자? 네, 이렇게 빌리언이에요. 부르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경제 전문 매체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30시간마다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한 것으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30시간마다. 30시간이요? 네. 시간이면은 사실상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어가지고 네. 조금 현타가 30시간 만에 전 코인을 다 날린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현타가 오는 것 같은 너무나 괴로운 순간인데 30시간이에요 진짜로. 네. 조금 더 현타 오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여기 세계 10대 부자들이 하위 40%인 31억 명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10명이. 그 10분이 지금 31억 명의 그 전 재산보다 훨씬 돈이 많다는 얘기. 이거야말로 진짜 찐부자 아닙니까? 어머, 대박이다. 그거 대박이죠. 너무 다른 세상 얘기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백만장자가 이렇게 듣고 나니까 좀 친근하네요. 좀 약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백만장자는 서양에서 사용하는 부자의 대명사죠. 네. 그 크레딧 스위스에서 매년 세계 부자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때 부자의 기준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부동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혼자산. 그러니까 세계 부자 보고서에서 그 기준을 100만 달러라고 하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는 그 하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100만 장자에 대한 환상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전 세계 백만장자는 5,608만 4천여 명. 왜 이렇게 많아? 예, 그 중에서 우리나라 백만장자는 105만 1,000명으로 줄게 됐다고 해요. 105만 1,000명으로 줄게 됐다고 해요. 105만 꽤 많다. 와. 즉,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부자가 약 2%인 셈이죠. 잠깐만요. 105만이면은 지금 이 중에 부자가 있는 거야. 아 솔직히 얘기해요. 누구예요 부자? 잠깐만.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면서 다 부자였어. 하나가 있어 지금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 뭐 비싸요. 비싸, 비싸.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중에는 확실히 없어. 화를 너무 많이 내. 화를 너무 많이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야 지금 우리나라에만 105만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좀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105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그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충 50분의 1. 50분의 1. 50명 정도가 부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50명 중에 한 명이 그렇지. 50명만 부자일 순 없지. 그렇지. 50명 중에 한 명이 50명 중에 한 명. 실제로 정말 많은 숫자죠. 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세계 상위 1% 부자의 기준이 대략 한 105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로는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억 7천만 원 정도?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그 한 30평대 아파트 이런 정도만 있어도 이게 그 가격이라는 거니까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너무 놀랐다. 진짜.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20대 친구들이 서울 아파트를 하나 이렇게 장만을 하려면 저축만으로 한 95년이 걸리고 예, 맞아요. 돌아갈 때 하늘로 갈 때 4명이로 된 아파트를 그제서야 살 수 있다는. 그리고 이게 아파트를 갖는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또 부동산 공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무슨 세 그렇지. 취득세 맞아. 이걸 내려면은 계속 돈이 있어야 돼. 좋아졌어. 이야 나 부동산세. 컸다. 저 이제 그만 갈게요. 아니 아직 안 해.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나도 지금 방송을 하면 할수록 멘붕이 오는 게 우리가 정말 부자에 대한 개념이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하는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부자인가 생각하다가도 전문가님 이야기 듣다 보면 부자가 아닌가. 맞아. 또 왜 이렇게 내 주위엔 부자가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이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래 있어 누구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그리고 또 뭔가 실제 부자의 기준 왜 이렇게 심리적 간극이 큰 걸까요? 지금까지는 일단 저희가 일반론적인 그런 부자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본 건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조금 더 이제 현실감 있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 순자산, 그러니까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그 29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상위 1% 딱 커트라인. 상위 1%. 네, 커트라인. 네. 그 다음에 77억 원 정도가 있으면 상위 0.1%.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위 1%의 최소한의 기준이 글로벌 기준의 한 2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글로벌 기준의 한 2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와, 그렇죠. 근데 이제 대박이다. 집계에서 봤을 때를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스위스 같이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또 아프리카 같이 조금 열악한 환경의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같이 집계한 걸로 보면은 조금 현실적으로 있어서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 수치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이 안 와닿으시네요. 그렇죠. 어렵네요. 어렵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대략 29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되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29억 원의 순자산을 가진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알려줄까?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공개됩니다.